건강과 부를 이야기함으로써 행복 전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제 내면의 감정 생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봅시다.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은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부의 목적은 결국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비판을 포함하는 부정적 감정, 생각,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자신이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내적 고독감과 분리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애착의 형태를 띠며 이런 애착을 위협하는 것엔 공포와 분노,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부정성으로부터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와 같은 신념이 생깁니다. 사실 이보다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도 없습니다. 임사 체험을 다룬 책들이 밝히고 있듯 사람이 혼자라 느낄 때는 살아있는 동안이고 죽음의 순간엔 전적으로 일체성과 연결성을 느낍니다. 애착이 많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내면이 왜소한 탓에 자신이 약하고 한계가 있다 느낄지도 모릅니다. 죄스러워 견딜 수 없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면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공포를 마음에 품기 때문에 무서운 사건과 일이 말 그대로 자기 삶의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공포로 인해 만성 분노가 생기고 비난에 민감해지고 내면에서 감정적 난장판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절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언짢은 감정에 민감해지며 아픔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에고와 마음은 자기가 보기에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더 좋고 외모가 더 낫고 인맥이 더 넓은 사람이면 누구든 부러워합니다. 내면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연민과 부러움, 울분이 추가로 따라옵니다. 자기 비난을 세상에 끊임없이 투사하고 투사한 자기 비난이 타인에게서 받는 비난의 형태로 돌아오면 이로 인해 죄책감과 왜소해지는 느낌은 더 커집니다. 우리 중 일부에겐 이런 감정에서 탈출할 길이 허세, 옹졸함, 심한 편견, 오만, 분노를 일으키는 것뿐이며 이는 다시 잔인성, 고압적인 태도, 잔혹성, 남의 기분에 대한 둔감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둔감함은 종종 자기 변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저는 숨김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한 타입이라 다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이런 말로 둔감함을 은폐하는데 그냥 무분별하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생기는 것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가하는 비판,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분석, 경멸, 감정을 차단하고 이성만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주지화, 의심, 복수하는 공상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제가 실패하면 무의욕과 체념, 피해의식이 재발합니다. 이런 상태에선 갈수록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자신에 대해 감춰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생기고 아직 유효해 보이는 삶의 측면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런 내적 혼돈 상태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항상 무의식 상태로 남아 있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고안하는 방법을 지켜보면 흥미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서 마음이 자아와 자아의 수다에서 즉시 벗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놀거리를 투입해도 마음이 그날의 프로젝트, 일, 성취나 재미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계속 생기기 쉽습니다. 마음은 몸에도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를 닦고 씻고 향수를 뿌리고 파우더를 바르고 탈취제를 뿌리고 그날 입을 옷을 세심히 고릅니다. 옷을 고르자니 그날의 일정이 떠오릅니다. 하루치 일로 꾸겨 넣은 업무들 때문에 바쁠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약속, 전화 통화, 심부름, 사교상 약속, 집안일, 이메일 처리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근하거나 일을 보러 가는 도중 동료와 잡담하고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철에서 조간 신문을 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그날 있을 외부 사건에 사로잡힙니다. 비즈니스, 거래, 할인 상품, 준비, 걱정, 조종, 끝없는 권력 추구, 한 건 올리기 위한 탐색, 항상 존재하는 생존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 모든 일의 동기를 부여하는 건 어떻게든 의미와 안도감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존감을 높이려고 지키려는 욕망입니다. 문득 어떤 외부 일이 끼어드는 바람에 억지로 멈추고 나서야 자신이 광분하며 분투 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내면의 공허와 마주합니다. 공허를 피하려면 소설이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에 쉴 새 없이 탐닉해야 합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파티에 나가고 약물을 통해 환각의 세계로 탈출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여타 놀거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을 직면하는 일만 피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뭐가 되었든 활동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식의 상태와 자각의 상태는 어떠하며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활동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면이 자유로운 상태에선 똑같은 사건과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활동이 내면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충족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룬 바를 외부에 실현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질투하고 경쟁하고 한 건 해내 인정받으려 길을 쓰기보다는 나누고 사랑합니다. 부정적 충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립니다.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기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질투와 협박을 받는 대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포기할 때 세상에 넘겼던 힘을 되찾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 투사한 그 매력에서 나옵니다. 이 점에서 자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돈에 갖다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박사님, 선생님, 목사님 같은 호칭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직함에 맞는 책임과 활동일까? 직함에 따라오는 매력과 존경일까? 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투사한 그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냅니다.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립니다. 매력에 영향받지 않아 더 이상 매력으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죄책감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진실성에 바탕하면서 감정적 협박에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역으로 더 이상 감정적 압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정직성에 바탕함으로 인간관계가 한결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소외될까봐 두렵거나 혼자라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 성취에 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즐거움을 위한 선택에 의해 타인과 함께 할 뿐입니다. 타인과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끊임없이 항복할 때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항복한 상태에서는 만족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무관해집니다.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항복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돕고 격려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합니다. 타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쉽게 인정하고 감정을 배려합니다. 권력 투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하거나 내 주장을 증명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저절로 갖게 되며 타인이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여유롭고 보살피는 자세로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느긋하고도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쉽게 진행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뭔가를 포기한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타인과 세상에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여깁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전 과제가 아닌 기회로 봅니다. 성품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부단히 놓아버리고 항복하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에 따라 감사와 기쁨, 목표에 대한 확신을 느낍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삽니다. 방어하지 않고 사람을 믿습니다.
세상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능력 있음과 피해 입을 수 없음을 느끼고 내적 평정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나는 몸이다 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계속되면서 나는 몸을 느끼는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매우 뚜렷해집니다.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마침내는 나는 마음도 아니다.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자각합니다.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바깥 세상 또는 몸이나 감정,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변함없고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자각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옵니다.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움직임, 활동, 소리, 느낌,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 없는 자각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집니다. 이 자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나 몸, 마음에 영향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깊은 내적 평화만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기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몸이 하는 경험, 의무, 직업, 직함, 업무, 문제거리,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며 그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크린상에서 깜빡거리며 드라마를 펼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 그 자체입니다. 삶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자이며 시작도 끝도 없고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의식의 정체성과 신성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날 장이 마련됩니다.